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곡면 또는 솔리드의 페이스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dit Surface Lecture라고 보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NX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서페이스에서 이 서페이스를 생성하는 기능에 대해서 또 서페이스와 서페이스 간을 연산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Edit Surface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능은 실제 모델링, 그렇죠? 정통적인 기계 모델링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껄끄러운 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들입니다. 실제로 또 검명하시는 분들 있죠. 면을 외부에서 의뢰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런 트리구자 다 깨져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 면들을 가지고 이제 면을 수정해야 될 경우에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사실 이 툴들은 다른 작업 공간에 있던 툴들입니다. 어디냐면 파일 눌러보시죠. 애플리케이션 있죠. 올 애플리케이션 누르시면 세이프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또 여러가지 명령어들 서로 다른 작업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모델링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세이프 스튜디오 그래가지고 본격적인, 그렇죠? 자유 형상 설계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에디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명령어들이 저쪽 모델링으로 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모델링 공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서페이스에 있는 엑스폼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스폼은요, 폴의 위치를 동적으로 조작해서 서플라인이나 또는 시트 바디, 솔리드 바디의 페이스를 자유롭게 편집 수정하는 명령어입니다. UV를 조절할 폴을 생성하고요. 또는 생성한 폴이나 또는 로를 선택해가지고 이동, 회전, 스케일 또는 플래너라이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엑스폼은 바이폴 방식이고요. 나중에 배우게 될 아이폼은 보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폴레이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따라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는 이제 수정할 커브나 서페이스를 잡아주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수정하기 위해서는 폴의 개수를 적당하게 늘리거나 또는 줄여야겠죠. 차수 또는 패치, 이거를 조정해서 폴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 움직이는 기능, 무브, 그리고 회전할 때는 로테이트, 크기 조절할 때는 스케일, 또는 같은 평면에 맞출 때는 플래너라이저라는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기존에 인접면이 있다, 그럼 인접면하고 연속성을 또 바운더리 컨스트레인트에서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세팅에서 여러분이 또 작업하는 방식을 달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여러분이 꼭 마스터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능을 설정한다 그러면 실제 곡면을 만들 때 어떻게 됩니까? 뭐 스로우 메시라든지, 그렇죠? 스로우 커브라든지 스로우 커브 메시, 룰 서페이스 같은 전통적인 서페이스 기능을 쓰신다 그러면 기존에 일일이 다 단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어떻습니까? 마치 3D max나 마야처럼 적극적인 어떤 면의 수정을 통해서 형상을 자유롭게 설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엑스폼 기능은 전통적인 어떤 기계 모델링 하시는 분들, 딱딱한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라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또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열어보시죠. 그럼 다음같이 예제가 열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단순한 형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사각형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 예제는 상당히 단순한 예제들입니다. 실제로 이것 말고도 뭐 여러가지 솔리드 모델링의 어떤 베이스를 수정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곡면 서페이스, 시트 바디의 페이스를 수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엑스폼 누르시고요, 리셋 하겠습니다. 자, 싱글 셀렉트, 뭔가를 선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럼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또 찍고 또 찍고 이렇게 여러 개를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물론 여기다 자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또 여러 개를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개를 잡으셔도 되고, 그렇죠? 또는 어떻습니까? 유저 패스 파인더라는 기능을 쓰신다 그러면 좀 더 면을 찾아주는 여러 가지 규칙에 의해서 좀 더 대칭면을 잡는다든지 평행한 면을 잡는다든지 이런 여러 개의 어떤, 그렇죠? 면을 잡는 규칙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싱크로나이즈 모델링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유용할 때가 많이 있죠. 자, 여기서는
아직 싱크로나이즈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자, 싱글 셀렉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면을 하나 찍어 보시죠. 그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폴을 선택해 달라. 근데 폴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4개는 있죠. 하나, 둘, 셋, 넷, 기통에 4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는 면을 수정하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폴의 개수를 늘어줘야겠죠.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그리 차수입니다. 그렇죠? UV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만약에 곡선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십시오. 스플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커브에서 스튜디오 스플라인 어떻습니까? 차수가 몇 개 나오죠? 하나만 있죠. 클릭하면 차수가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왜 곡면일 때는 차수가 2개죠? 그렇지 않습니다. U 방향이 있고 V 방향이 있습니다. 가로 방향이 있으면 세로 방향이 있겠죠. 면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차수가 2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곡선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성만 있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의 면에 그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수가 하나만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게 또 정답이고요. 자, 서페이스에서 X범 다시 한번요. 면 하나 찍겠습니다. 차수를 누르시겠습니다. 자, 3 하고 이쪽도 3으로 해보죠. 3으로 했습니다. 그럼 패치는 뭘까요? 패치도 한번 내려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면이 더 조각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차수를 이용해서 일단 폴을 더 생성하시고 면이 더 잘게 나누고 싶다 그러면 패치로 또 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런 식으로 조정하셔가지고 폴의 개수를 적절하게 만드시는 작업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 면을 좀 더 복잡하게 조정할 요량이라시면 차수라든지 패치 크기를 좀 크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너무 크면 너무 많으면 또 제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러분이 경험치를 잘 살리셔가지고 조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32 상태에서 이쪽 정면을 보면서 한번 보죠. 그렇죠? 살짝. 그러면 이렇게 먼저 선택하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클릭함으로써 폴이나 로우만을 선택할 때 이전 선택하면 자동 해제됩니다. 왜? 자, 보십시오. 폴을 선택하는 방법. 폴을 한번 찍겠습니다. 다음 폴을 찍어보죠. 어떻습니까? 이전 폴이 사라지죠. 왜냐하면 이게 선택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체크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폴을 선택을 해제하겠다, 디셀렉트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추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이전 게 선택 해제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 매니플레이트에 보시면 n이라고 되어 있고 폴이 있고 로우가 있습니다. 나는 폴만 전문적으로 선택할 거다. 그럼 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범위 잡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로우만 선택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선 있죠. 가로선, 세로선 이런 선만 잡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폴을 잡을 수 있나요? 폴은 안 되겠죠. 근데 로우를 잡으면 그 로상에 있는 폴이 같이 선택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로우를 움직일 때 폴은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그러니까 보통 n을 맞춰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개수만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개만 선택하나요?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선택해 보시죠.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추가되겠죠. 선택해서 뺄 때는요, Shift 키를 누른 채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되고 하나씩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선택 항목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갈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찍으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선택된 항목에서 빼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른 채 범위를 잡든지 또는 클릭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든지. 그래서 이 선택하는 방법부터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을 편집할 커브나 면을 잡고, 그래서 그 다음에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서 적절하게 차수나 패치 값을 늘려주시고, 그리고 실제 움직일 폴이나 롤을 선택해 주시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S라인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S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로우를 선택했죠. 첫 번째 로, 두 번째 로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죠? 살짝 무브 기능을 써보도록 하죠. UCS에 지금 어느 쪽이죠? 이쪽이 X축, 그렇죠? 이쪽이 Y축입니다. 앞뒤로. 그 다음 위아래는 Z축이 되어 있죠. Z축 방향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움직여 놓고요. 그 다음에 요쪽 로우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럼 Shift 키 누르고 다시 한번 찍어주면 되겠죠. 자, 폴이 선택됐나요? 그럼 얘만 자꾸 이렇게 끄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에서는 로우만 따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해제하고 이쪽 로우를 선택하고 밑으로 잡아당기면 예선화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범위 잡고 위로 올리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오면 이렇게 S라인이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잡으시고 얘는 좀 더 내리겠다, 얘는 좀 더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무슨 방식이죠? 스튜디오 서플라인 그릴 때 바이폴 방식이 되겠죠. 스로우 커브 방식, 스로우 포인트 방식이 아니라 포인트를 지나는 게 아니죠. 폴과 폴 사이를 이렇게 B 사이를 지나게 됩니다. 그렇죠? 폴과 폴 사이를 지나는 바이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좀 더 공면 수정하기가 용이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움직이고 싶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Y축 방향, 여기서는 X축 방향이 되겠네요. 해놓고 요거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물론 요걸 잡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둘 다 잡고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그렇죠? 다시 여기 축 잡으시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손에 익숙해지게끔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WCS의 어떤 X, Y, Z 요는 해당 축 방향이 되는 거, 요거는 얘를 찍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YZ 평면을 찍는, 평면 상에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요는 뭘까요? 그렇죠? Y축을 잡는다. 결국은 Y를 뺀 XZ 평면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S라인 조작하는 걸 한번 배워봤습니다. 물론 이쪽 방향으로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만 잡으시고, 그렇죠? 위로 움직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축이 되겠죠? 이 축 잡고 이렇게 움직이고, 요거 잡고 또 밑으로 내리고, 요거 잡고 또 위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봤어도 S라인이고, 그렇죠? 이렇게 봤어도 S라인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공면이 변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가지고 다시 한번 보죠. 엑스폼 잡으시고요. 적절하게 한 5 정도로 추정,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방식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폴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위로 상단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움직이면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쪽 방향을 바라보시고, 자, WCS에 Z축 방향을 하셔가지고 위로 살짝 옮기고요. 이번에 이렇게만 잡으시고 또 살짝 옮기고, 또 이렇게만 잡고 옮기고, 또 이렇게만 잡고 옮기고, 얘만 잡고 옮기고, 이렇게 점점 상승하는 그런 형상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상당히 재밌어요. 자,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바라볼까요? 이쪽 방향으로 바라보시고, 그렇죠? 얘만 살짝 밑으로 내린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조금 내린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자, 이렇게만 잡아볼까요? 이렇게만 잡고, 어느 쪽이죠? Z축 방향으로 해서 밑으로 내리고, 얘만 잡고 또 밑으로 내리고, 또 얘만 잡고 밑으로 더 내리고, 얘만 잡고, 아이고, 컨트롤 Z 하시면 됩니다. 얘만 잡고 이렇게 더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변형을 이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잘 모르겠자 되돌리고 싶으면 컨트롤 Z 키 그때그때 누르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만 잡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Z축 방향으로 해서 밑으로 쭉 잡아당기면, 자, 이런 모양도 쉽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또는 뭐 이쪽만 따로 잡고 위로 Z축 방향으로 해서 위로 올린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조금 감이 오시나요? 감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3번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엑스폼 얘를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값은요 한 5 정도로 주죠. 한번 오목하게, 이렇게 오목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잡으시고요, 폴을 잡으시고, 이 폴에 대해서는 위로 Z축 방향으로 해서, 자, WCS의 Z축 방향으로 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요만큼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아니면 이 안쪽 부분만 잡고 밑으로 Z축 방향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이런 식으로 오목한 형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상당히 재밌죠? 물론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밑으로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여러분이 쉽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무브 같은 경우를 가장 많이 쓰겠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무브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보시죠. 제가 여러가지 메서드, 무브, 그 다음에 로테이트, 그 다음에 뭐 스케일, 플래너라이즈,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 너무 많으니까요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자, 무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브에서요 폴과 롤의 움직이는 방향을 정의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 WCS는 금방 해봤습니다. 절대 좌표계를 활용한다. 사실 절대 좌표계는 아니죠. 현재 작업 좌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월드 좌표계가 아니라 워킹 코디네이트 시스템, NX에서는요. 그러니까 절대 좌표계라는 말은 제가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해당 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해당 면에서 평면상에서 이동하실 수도 있고, X, Y, Z라는 건 뭐냐면 각 폴마다 좌표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좌표값을 정확히 지정해가지고 해당 위치로 폴이 움직이게끔 제어하실 수도 있고요. 뷰라는 것은 여러분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면 있죠. 그 면상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현재 바라보는 시점, 뷰 플레인 상에서 이동이 되는 겁니다. 돌려보면 좀 엉뚱한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뷰 방식은. 벡터는 뭘까요? 지정된 방향 있죠. 벡터 방향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죠? 내 나름대로 벡터를 정의하는 수많은 방식을 활용해서 폴의 움직임을 해당 벡터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레인은 지정된 평면상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노멀은 뭘까요? 커브의 수직, 지정된 커브나 페이스의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폴리곤, 이거 상당히 좋아요. 자, 컨트롤 폴리곤 레그라고 그럽니다. 이 레그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X에서요. 네 번째 요 사각형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찍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5 정도로 해보죠. 됐죠? 자, 먼저요. WCS는 여러분 앞에서 몇 번 했으니까 아마 금방 이해될 겁니다.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여러분 이걸 잡으면 뭐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찍어보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면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죠. X축을 잡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느 쪽이죠? 현재 X축을 보시죠. 이쪽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YZ 평면상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잡고 두 개를 잡고 한번요 옆으로 끌 수가 있나요? 끌어도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 면상에서 움직인 겁니다. 그렇죠? 자, 컨트롤 Z.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평면을 잡았어요. 그럼 이 평면상에서 얘가 움직이겠죠? 위로 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돌려보면 위로 가 있나요? 예, 여기서는 지금 위로 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위로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평면을 잡아보죠. 이 평면상에서 위로 이렇게 쭉 잡아당겼어요. 시각적으로는 위로 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 면하고 평행하게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면 따라서 이렇게 면상에서 움직여 버린 겁니다. 위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돌려보면 면 따라서 움직여 버린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심하셔야죠. 여러분 제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XYZ는 뭘까요? 각 폴을 찍어 보시죠. 그럼 폴의 좌표값이 나오죠. 이 좌표값을 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셋 하겠습니다. 찍고요. 5 하겠습니다. 벡터는 뭘까요? 내가 지정된 벡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몇 개만 한번 잡아보죠. 자, 여기 있어요. 찍고 여기 찾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미지점 클릭 두 점을 해볼까요? 두 점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한 폴을 자꾸 한번 끌어보시죠. 그러면 그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벡터가 좋은 점은 뭘까요? 여기 수많은 벡터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서 움직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WCS의 Z축을 가지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벡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벡터의 Z축, ZC 있죠? 이 방향으로 실제 움직이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면을 변형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벡터에 대한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죠. 예전 제가 DVD 3D 모델링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플레인은 뭘까요? 평면입니다. 현재 뷰 포인트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뭐 내가 지정한 평면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평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평면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자, 노말은 뭘까요? 면의 수직입니다. 곡선의 수직, 면의 수직.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가는 게 아니죠. 이 선이 있죠. 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뻗쳐가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면의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얘를 움직여보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당 면의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점도 하나 잡고요. 이쪽에서 본다 그러면 이 점을 자꾸 움직이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게 노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폴리곤은 뭘까요? 각 폴마다 이렇게 뭔가 화살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로 따라서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로 따라서만. 그렇죠? 자, 참 재밌어요. 그렇죠? 움직이는 방식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통해서 공면이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요거 무브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엑스폼 하시고요. 55로 하겠습니다. 자, WCS의 Z축을 쓰겠습니다. 자, 어드밴스 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꺼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한 점을 잡고 움직여 보시죠. 이렇게 폴 잡고요. 얘까지 추가할까요? 자꾸 움직이면 얘만 움직이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만 잡아볼까요? 다 해제하고 하나만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죠. 이렇게 얘만 움직이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프로포셔널 하겠습니다. 비율로 하겠습니다. 조금 감춰놓고 보죠. 프로포셔널 하니까 밑에 여러가지 생깁니다. 이 점을 자꾸 움직입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렇죠?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직선식이죠. 얘는 일자입니다. 일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변형이, 그렇죠? 이 끝부분의 이 부분의 변형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근데 이쪽으로 올수록 어떻다는 얘기죠? 끌어보시죠.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죠. 그렇죠? 여기서 급격하게, 처음부터 급격하게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얘는 처음에는 완만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완만하다가 그 다음에 끝에서 이제 변형이 확 일어나는 거고, 얘는 어떻죠? 처음부터 변형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변형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 컨트롤요. 비율적으로 이렇게 폴이 있는 로 있죠. 로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오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한번요. 너무 제가 장난을 쳤나요? 컨트롤 Z. 예. 오프를 해버리면 얘와 관계되어 있는, 그래서 이쪽은 고정되어 있죠. 얘만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다시 한번 리셋 하고요. 찍고 5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Z축으로 잡겠습니다. 락 리전이라고 있죠. 락 리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보이시나요? 좀 개수를 좀 더 늘려보죠. 이 락 리전 쓰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예 비활성화 돼버리죠. 아예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늘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를 한 10개 정도로 yes, 이쪽도 한 10개 정도로 하겠습니다. yes. 근데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이렇게 폴이 생성되나요? 아닙니다. 락 리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안에 요 사각형 영역은 어떤 얘기죠?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된 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영역을 움직이지 못하게끔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락 리전이요. 물론 이걸 꺼셔가지고 이렇게 고정되는 영역을 제어하실 수도 있고, 이 점을 꺼셔가지고 영역을 이렇게 변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고정시켜 놓고 이 부분만, 요 영역이랑 요 영역이랑만 이제 바꾸고 싶은 겁니다. 자, 엔드 쪽은 이쪽이 있나요? 없죠? 왜냐면 지금은 스타트
이쪽이 스타트 쪽입니다. U 스타트, V 스타트. 스타트 쪽만 이렇게 값을 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U 엔더, 이쪽이 U니까 이쪽에 U 엔더를 주면 이렇게 세 개가 더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4개, 아이고, 4개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자, 이쪽은 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을 끝에 맞춰놓고 이 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이 부분만 움직이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락 리전은요. 자, 위에서 한번 보죠. 탑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이 부분만, 이 폴만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더 잡아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상당히 재밌어요. 마치 이렇게 되겠죠? 락 리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바로 급격하게 움직여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 있죠? 자, 제가 순간 헷갈립니다.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아니었죠? 세팅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네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락 리전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어드밴스 오프 하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이 연속성을 줄 수 있는데 락 리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따로 수정하면 되겠지만. 자, 락 리전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은 고정시켜 놓고 일정한 부분만 따로 움직이는 기능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로 가나요? 예. Z축 있죠? Z축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이 부분만 따로 WCS에 여기 Z축 방향입니다. 이 부분만 차로 잡아보죠. 잡고 밑으로 이렇게 잡아당긴다 그러면 이런 형상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상당히 재미있게 형상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정하실 수 있는 기능이다. 이게 락 리전이었습니다. 자, 인서트 나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자, 인서트 나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지점에 넣고, 또 일정한 지점에 넣고, 또 일정한 지점에 넣고, V 방향으로 해서 또 일정한 지점에 넣고, 일정한 지점에 또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어드밴스 오프를 해보면 그 지점에 폴이 생성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폴을 내가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지점이다 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무난하게 여러분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프를 한 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을 잡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한번 보죠. 자, 가운데 면이 두 개 있습니다. 페이스가 두 개 있습니다. 바깥쪽 게 하나 있고요, 안쪽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안쪽 걸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예, 엑스폼입니다. 요 안쪽 면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한 5개, 5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운드 컨스트레인트라고 보이시죠? 자, WC에서는 Z축을 잡아놓고요. 어플라이 올 하겠습니다. 노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다 잡아보죠. 그 다음 움직이면 그냥 한꺼번에 움직여버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다 잡지 않고 해제한 다음에 탑에서 봤어요. 일부분만 제가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움직여보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락포를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꺼버리면 얘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잡지 말고요. 자,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요.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자, 폴만 이렇게 잡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거 똑같죠. 락폴을 해제하면 이걸 Z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텀이 벌어져 버리죠. 이렇게. 그렇죠? 자, 컨트롤 Z 하시고요. 이걸 채워놓고 그 다음에 움직여 보시죠. 그래도 움직이나요? 그렇죠? 자, 락폴 폴의 위치를 고정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유다 보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락폴은 체크되어 있으니까 선택 해제하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폴만 따로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선택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포지션을 주겠습니다. 주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움직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속성을 보시면 이렇게 이 면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포인트 연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붙어 있는 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컨트롤 Z요. 자, 근데 이거를 만약 탄젠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폴의 개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제어할 수 있는 폴의 개수가요. 왜죠? 기존에 있는 면이랑 이 변형될 면이랑 탄젠시하게 연속선을 주려면 여기까지 폴을 조작해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폴의 개수를 한번 늘려보죠.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폴의 개수 더 많아지죠. 제어할 수 있는 게요. 컬베이츠라면 이 줄어듭니다. 근데 프로라면 더 줄어듭니다. 왜죠? 이 기존에 있는 면이랑 좀 더 부드럽게 면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제어를 해야지 이렇게요. 그렇죠? 옆에 있는 이런 선까지 다 제어를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폴의 개수가 줄어든 게 보이시죠? 자, 컨트롤 Z. 그럼 이 로우는 선택할 수 있을까요? 두 개 선택하고 Z축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지나요? 안 움직입니다. 왜? 연속성이 네가 강제로 플로우라고 잡아놓고 나보고 이거 움직이라 그러면 플로우 연속성이 깨질 것 같은데 왜 나보고 움직이라 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잘 보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면하고 연속성을 따진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보셔야겠죠. 그렇죠? 자, 포지션 했을 때랑 탄진시 했을 때랑 점점 제어할 수 있는 폴의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풀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얘기죠. 경상도 분들 뭐라고 그러죠? 예, 네 쪼대로 하세요. 그러죠. 아, 네, 자주 듣던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듣던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운더리 컨스트레인트의 의미, 그리고 어드밴스 메서드의 의미, 그래서 무브의 의미,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제어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